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이 공유가 잘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이제 안 들리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볼륨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아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려서 나오네요. 네, 고요. 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에듀큐레이션 통해서 일단 연락을 드렸고요. 예, 저는 김현입니다. 뭐 이제 제가 워낙 거의 뭐 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설명회 진행해 왔고 최근에 12월 들어서는 뭐 거의 하루 걸러 설명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낯이 익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제가 그 기획하고 있는 몇 가지 시리즈 중에 하나 전문가 콜라보라고 해서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 모시고 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국어랑 수능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저도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논술도 좀 경험이 있고 해서 뭐 가끔 제가 이런저런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오늘은 보다 더 전문적이시고 베테랑을 하고 계신 선생님 모시고 일단 24년도 논술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25년도 논술은 아무래도 고대가 논술이 잘 생긴다라고 해서 좀 다시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 논술이긴 한데요. 일단 논술이라는 것이 입시에서 갖고 있는 이제 역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문과나 이과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루어 짐작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호연 선생님은 이제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계속 논술반을 이끌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산, 그다음에 뭐 마포 이쪽에 이제 대치이강 라인 중심으로 뭐 수지 영통까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뭐 서우 대치는 뭐 아직 확인 좀 어렵긴 하지만 요새 또 시끌시끌해서 어쨌든 이제 수도권 논술 1타 강사라고 불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연 선생님 말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네, 틀립니다. 말씀하시면 될 예, 것 예,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설명회들도 많이 익숙해지셔갖고, 뭐, 많이 뭐, 이제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 제가 하도 설명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 설명 하다 보니까 또 새롭네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지금도 김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여기 화면에 띄운 것들처럼 인문 논술의 전반에 대한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술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논술이 대체 뭐냐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 몇 가지 한번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올해 이제 고대 논술 생긴다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 그리고 연대는 대체 어떤 애들이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냐 요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약간 화면과 다른 기분이 그러니까 다른 모습 기분 생각이 드시는 건 기분 탓입니다 그냥 저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선 여기 파일에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우선 논술 이걸 잘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이 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논술은 우선은 이렇게 바칼로레아 이걸 논술 많이 생각하고 어렸을 때 막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논술 했었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저 초등학교 때 뭐 한우리에서 독서 논술 했었다. 아니면 뭔가 어렸을 때부터 뭐 중학교에서 독서 논술을 배웠었다 했었었는데 그 삼다, 뭐 다독, 다작, 뭐 다상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술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애들이 글을 잘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입시에서 준비하는 논술은 그 논술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바칼로레아 같은 거는 주제가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제시문들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술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니면 뭐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세상 뭐지? 관용의 자세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로 자유롭게 서술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저희 애들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멍청해서가 아니라 무식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뭐 토론이나 아니면 에세이 수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평가에는 우리 애들은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는 대입 논술은
정확하게는 논술 시험입니다.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자료를 주는 거예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을 뽑고 싶은 거지 대학에서는 유식하고 배경식만 을 뽑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주고 그 제시문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시문 간의 차이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 거기에 대해서 우열 논증을 통해서 견해를 얘기하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막 되게 뭐 아는 애들이 많고 하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내가 글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애가 글을 안 써봤다고 해서 지금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을 왜 해야 되는가? 제가 맨날 수업 시간마다 애들한테 첫 시간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논술을 준비하러 왔는데 그럼 애들이 다 겁에 질려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막 싫어하고 보통 지금도 논술하고 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절반 애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논술한테 애들한테 천만 얘기는 논술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합격 활학률 0.00047%라고. 매번 합니다. 거의 세뇌 하다시피. 굉장히 낮은데 그럼 대체 니네가 여기서 논술 준비를 왜 하러 왔냐?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는 걸. 학종으로 이미 내신으로 정해져 있는 캐파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시로 내가 이미 1등급이 나오면 당연히 논술을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준비를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0.000 그 47%, 그 낮은 확률이 제일 높은 확률이 될 거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우선 제일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내가 지금 1학년까지 종합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3학년 때 준비했는데 물론 이제 막 1년 동안 1학기 동안 드라마틱한 변화가 돼서 종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하지 말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혹시 그쪽 부분에서 내 계획에 어긋나서 원하는 학교가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점수로 갈 수 없게 됐었을 때 또는 내가 정시로 가는 점수에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학교 나오지 않았을 때 나를 끌어올려줄 동아줄 같은 역할하는 게 논술밖에 없습니다. 최저를 맞춘다고 얘기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저는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애들이 그것도 못 맞추고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내가 최저만 맞춰갖고 가서 글을 잘 쓸 수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종합이나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으로 갈 수 없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되니까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도 이미 있어요. 정시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종합을 포기했다. 나는 정시로 승부를 보겠다. 이 정시러들은 필수적으로 논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장이 그냥 벼요. 수능으로 대학 간다고 해서 수시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미 내신이 안 좋고 뭐 활동도 1장 때 제대로 충실하게 해놓지 않아서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수능으로 갈 거라고 하면 그럼 그 수시 6장의 카드를 상위권 학교를 논술로 쓰면 됩니다. 구명조끼는 배 탈 때 입잖아요. 왜 입는 거죠? 그거 입으면 이제 배가 침몰할 게 확실하니까 그런 배에서만 주나요?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구명조끼를 입는 거거든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은 수능 전에 보는 학교는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연대, 홍대, 성신여대, 가톨릭대.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이 그래서 연대 논술을 안 써죠. 납치될까 봐. 그 외에 아마 고대가 날짜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고대까지도 성대, 서강대 모든 학교들이 수능 후에 했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로 납치가 걱정되면 시험을 보러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 연대로 가는 게 납치되는 게 걱정될 게 아니라면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시로 논술을 준비하는 게 그래서 내가 수능으로 못 가는 학교를 지원하거나 혹시라도 내가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걸 바탕으로 내가 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논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게 어머니들은 걱정하세요. 수능에 집중해야 되는 논술하면 이것저것 벌리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걸 하나 더 일주일에 수업 듣는 4시간에 뭔가 복습하는 거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일주일에 복습하는 논술 복습하는 시간 2시간 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기껏해 1시간? 그 정도를 써갖고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학교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다 망했을 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안 하는 게 좀 바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저는 이제 논술 강사하면 저도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아니 이제 로스쿨 가서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다 저 사기꾼 짓을 봐요. 이 새끼 논술로 너 무슨 뭘 가르친다는 거냐. 저 막 대학 교수님도 만나갖고 이제 막 얘기해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 이제 논술 강사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애들 이상하게 가르쳐갖고 제가 그때도 교수님한테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저희가 가르쳐갖고 그렇게 사람다운 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안 가르치면 아예 이상한 글들을 보게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되게 많이 나와서 걱정하시는 건데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논술보다. 수능 최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능은 어떤 느낌이라고, 수능 최저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대학교를 가려면 모든 대학의 자격 요건 1번이 문제 아세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2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자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죠. 수능 최저도 이 고등학교 졸업 요건 같은 겁니다. 수능 최저는 굉장히 낮아요. 올해 이제 고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고대를 빼놓고는 대부분 상위권 학교에서는 최저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근데 내년에 경희대가 사탐을 한 과목에서 두 개로 평균을 바꾸는 살짝 좀 이상한 역행하는 짓을 하긴 했는데 올해만 해도 성대가 3합6인데 탐구를 따로따로 두 과목 보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3합7로 아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대가 3합6으로 제일 높아요. 중대도 3합6이긴 한데 중대는 2등급을 1로 쳐주는 걸로 올해부터 요강을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최저 맞추기를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들처럼 수능 잘하는 애 뽑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대학들은 논술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시 배정을 늘리면 돼요. 뭐 논술을 보면 그걸로 벽돌을 서 건물 올린다는데 나라에서 그 폐지한다고 하면 돈 더 줄 겁니다. 수능 최저는 저도 많이 못 맞춥니다. 제가 원서를 다 관리하고 제 애들은 다 써주긴 하는데 학교를 골라주고 제가 6모, 9모 기준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근데도 못 맞춘 학교를 거의 한 개 이상 써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올려 쓰고 싶다고 해도 제가 다 막아서. 근데도 6장을 다 날린 애도 태반입니다.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압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금도 한 외대 기준으로 하면 50명? 성대 기준으로 하면 최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 애들 중심으로 숫자만 계산하면 37명 되는데 파이널 때 한 18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다 붙어야죠. 아닙니다. 어차피 경쟁률이 제가 아까도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0대 1, 80대 1, 경희대이면 110대 1 이렇습니다. 한양대 280대 1이래요. 한양대는 최저도 없고요. 절반이 날라가더라도 논술로 통해서 뽑는 거지 수능 최저만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내신이요. 아, 막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작년에 저희 언니 친구는 아니면 얘 아는 저 친한 언니가 뭐 있는데 걔는 1년 동안 논술 준비를 했는데 논술 준비 안 한 내신 높은 애가 붙었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논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 과목 하는 애가 영어를 더 잘하거나 그러니까 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애는 영어 2시간 하고 어떤 애는 뭐 영어 10시간 했는데 10시간 하니까 시험 잘 본다는 보장 없습니다.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지. 그러면 논술을 뭐하러 배웠냐?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신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저는 5년, 6년, 7년 전부터 내신이 내 논술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걸 믿지 않으시고 나중에 막 수박 이런 데 갖고 와고 선생님 이 학교는 제가 원서 써갖고 오면 선생님 우리 애는 5등급인데 왜 뭐지? 40% 들어가는 이 학교를 썼나요? 20% 들어가는 이 학교를 써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더 바뀐 게 아예 논술 100% 내신을 안 보는 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영고대, 올해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성대도 안 봅니다. 서강대도 본다고 하는데 9점, 8.75까지 안 깎여요. 거의 0점 몇 점 깎이니까. 안 보는 겁니다. 9 맞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9를 맞으려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과목이 9가 나와야 돼요. 1등급보다 어렵습니다. 이건. 일부러 다 틀려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상위권 학교, 올해 2대 경희대가 그나마 내신 비중이 좀 들어간다고 한 학교들이었는데, 왜 제가 그전에는 2대랑 경희대가 내신이 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논술로 배정되는 등급이 지금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1등급이 막 30점이 들어간다. 그럼 1등급이 30점이겠죠, 당연히. 2등급이 29.8입니다. 3등급이 29.6, 4등급이 29.4. 그래서 6등급이 29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등급이 15, 8등급이 7, 9등급이 0. 그러니까 6등급까지는 안 들어가고 7등급부터 오지 말라. 라는 학교를 사인을 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 경희대랑 이대는 작년까지는 3등,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쟤는 3, 4등급이 넘어가면 경희대 이대는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들이 올해부터 공교롭게 다 논술 100%로 바뀌었어요. 논술만으로 애들 뽑을 수 있으니까 바뀌겠죠. 오히려 내신 때문에 잘 쓰는 애가 뭔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바뀌었겠죠. 지금도 내신을 들어가는 비중을 둔 학교들은 하위권 학교들입니다. 논술 본 학교 중에서. 뭐 광운대, 아주대, 뭐 숭실대, 그 다음에 뭐 경기대. 이런 학교들은 최저가 굉장히 없거나 낮은 대신에 내신이 약간 벌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 빼놓고는 상위권 학교에서는 내신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시는데 지금도 강 말씀드리면 5등급이면 논술에서 만점입니다. 안 깎여요. 못해서 떨어진 거 있어도 내신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된 다음부터 저는 6등급도 여러 번 붙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4등급, 5등급이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1, 2등급 애들이 논술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글. 다들 이제 안 믿으시는 거죠. 어떻게 글로 애들을 뽑냐. 그럼 막 물어보세요. 애들이 그걸 이렇게 대학들이 다 읽을까요? 그럼 고소하셔야죠, 어머님. 대학 읽지도 않고 애들 뽑을 것 같으면. 신고하세요, 경찰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100명 애들, 제 애들이 100명, 뭐 150명 이렇게 됐었을 때 1등부터 150등 시험마다 막 순서를 매겨야 된다. 일주일 동안 저도 정확하게 엄밀하게 완벽하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 150명 중에서 한 5명을 뽑아야 된다? 1시간 안 걸립니다. 이거는 글로 쓰는 것들은 제가 이제 제 첨삭 조교회를 쓸 때 처음에는 이제 후배들, 예를 들면 뭐 이제 행시복구 유예하고 있는 애들이나 저도 어렸을 때니까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로스쿨 이제 동기 애들, 후배들 불렀을 때 걔네는 논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시로 서울대 연고대 붙어갖고 저한테 되게 걱정합니다. 형, 오빠, 나는 논술 안 해봤는데 해도 돼? 괜찮아? 제가 설명해주고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와서 채점한 게 저는 그때 채점하면 문항별로 애들한테 등급표를 받거든요. A부터 F까지 해갖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래 잘 쓰는 애 등수랑 제가 조교 애들이 처음 와서 글 보고 평가하는 거랑 차이 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종합이 엄밀하게 돌아가면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들어가니까 종합평가로 애를 뽑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그게 더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점수 하나로 보는 것보다 우수한 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글을 하나 읽어보고 사람 평가할 때 면접 안 보고 뽑는 회사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얘기한 데 있어서 말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기를 잘하고 물론 말만 번들어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걸 더 정갈하게 나오는 게 글입니다.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이 띵동띵동 이 내용 들어갔으니까 점수를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더라도 얼만큼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에 맞춰서 서술하느냐. 그래서 논지에서 물어보는 답에 얼마나 정밀한 대답을 하느냐.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대답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런 독해 능력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뭐 변별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걱정하시는 게 많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다들 학교 이러면 그 결방 1학기 내신 다 끝나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제가 맨날 이제 요때 시작을 하면 개국공신이라 부른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첫 개강을 하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순환 끝나고 2순환 시작할 때까지는 2달 동안 3월 신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여기까지를 개국공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 애들이 제가 이제 100명이 이게 기준으로 받나고 했었을 때 요때쯤 25명. 개국공신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월, 6월까지 3월부터 시작해서 한 5월까지가 한 3, 40명이 안 돼요. 30, 40명 약간 미만 30대 후반? 그리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10명씩 신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7월
8월 전에 100명이 돼요, 거의. 마지막에 한 대여섯 명이 추가되는 거 빼놓고 원서 쓰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3월 달에도 설명할 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7월 달에도 지금 제일 많이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입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명도 있다고 하면 30명 정도 합격자가 나오는데, 맞아요. 이번 주가 논술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별로 되게 안 좋은 게, 제 애들이 합격률이 제가 아무리 높아도 30명 정도 붙는 건데, 와, 그럼 30%? 아닙니다. 애들이 한 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학교가 두 개, 세 개 쓰면 한 학교를 뭐 어떤 애가 두 명, 이런 애 한 시즌에 한 명, 두 명 정도 받고 어차피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쓴 애들 중에서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30명 정도가 합격했다고 오기 전에 거의 그 여섯, 일곱 배 및 100명이면 600명 중에서 600, 500번 중에서 30명 저한테 합격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에서 제가 23학년 이제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와서 23학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앞에 개업공신이 13명, 그 다음에 뒷부분 4월부터 온 애들이 16명 붙었습니다. 재수생은 개업공신 라인으로 쳤어요. 그러면 이쪽이 더 많이 붙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앞에 개업공신 라인은 거의 50%가 붙어요. 이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올해 한 애들은 변수가 적어요. 훨씬 더 많이 글을 써보고 이런 유형 같은 것도 어떻게 좀 바뀌더라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고를 때도 굳이 못 쓰는 유형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부터 연습이 돼 있으니까, 기초부터. 뒤에 애들은 거기도 붙습니다. 당연히 거기 한다고 해서 연습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수업 들을 때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앞에 애들보다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붙는 애들이 분명히 16명까지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거기 경쟁률은 앞에 애들의 한 절반 정도가 안 되죠, 합격률이.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논술은 일찍 시작하고 공백기가 적은 게 항상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걱정하시는 거, 그 어려운 걸 막 100대 1이라고 하는데 막 우리 애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되게 무식해요. 선생님, 우리는 글도 되게 못 쓰는데 막 이과분들 너무 걱정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학원 오는 애들은 다 무식합니다. 유식한 애는 학원 오지 않아요. 글을 잘 쓰는 애들은 이미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면 보내시고 계셔도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학원 오는 애들이 스스로 할 것 같으면 학원을 누가 만들어서 보내겠어요. 저 자체가 굉장히 타율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학원이 만든 서울대예요. 저 분당에서 서영권 나는데 어머니가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대치동으로 치러 날르시고 그럼 여기 와서 막 학원 듣고 국어 듣고 그다음에 저 김삼미 원장한테 수학 듣고 막 맞고 막 이러면서 막 수업 듣고 했었었는데 그거는 걔가 못하고 물론 학원 가서 애들이 뭐 적응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달려 있는 것들이지 무식해서 글을 못 쓴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학종. 이게 나 학종을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선 학종인지 논술인지 애매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은 안 되는데 1학기 때 기가 막히게 대신에 집중하면 쫙 올라가서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애가 얼마나 학종을 해 준비했는데 애들도 그래요. 선생님 너무 준비한 게 아까워요. 하세요. 내신 준비하시면 됩니다. 논술은 플러스 알파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 학종 가시면 되고요. 그때 논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삽질 아닌가요? 아니요. 어차피 내신 봐요. 거의 대부분 학종에서 좋은 학교 가려면. 논술 준비한 게 거기에 도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원하는 대로 학종이 안 나왔을 때는 논술로 그걸 보완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논술을 준비하는 게 학종에 뭐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대학을 가락률 높이려면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같은 편이에요, 저희는. 저는 애들을 뭐 재수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요 점수에서 어떻게든 최고의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논술도 하고 학종도 하고 수능도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나왔네요.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도 이제 재수한 애들이 선생님들 고대하려고 뭐 부릉부릉 하는 애들이 있던데 제가 우선 합격자 발표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고대는
17년도에 폐지했었어요. 고대는 진짜로 원래 논술이 있었을 때 지금은 겨우 344명 모집했었었는데 원래 논술로 뽑는 인원이 성대랑 더불어서 제일 많았던 학교입니다. 성대도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정시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때문에 폐지를 해서 논술 전형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뭐 3년 뭐 예고는 그냥 뭐 어디다 줘버려라 라는 마음으로 입시부터 내년부터 갑자기 불한다고 해서 하는데 고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연대에 비교했을 때 입시를 모릅니다. 못해. 올해도 어디서 티가 나냐면 최저를 이렇게 높게 잡은 학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코웃음 치는 게 사보의 고대 경영 저 정도 많은 애들 서울대 낮은 까라도 쓰려고 절대 고대 경영 논술을 안 쓸 겁니다. 저저 경영은 글쎄 그냥 거기가 아마 내신이 너무 많이 깎이거나 아니 서울대는 아예 못 가는 애들 서울대 간 애들은 아예 가지가 않을 건데 저 고대 경영 간 애들은 원래 고대는 이삭 줍게 하는 학교라서 논술에서 서울대를 못 가는 애들을 주술라고 많은 것들이 저렇게 최저를 높이 잡아놓은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4, 8은 굳이 저 정도 내신이 나오면 4, 8 정도 나왔을 땐 잘 가봤자 중경에서 낮은 가 나오기 때문에 정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뭐 저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저거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지금 최저를 다 없애고 낮추는 상황인데 하여튼 아마 내년에 뭔가 변동사항 있겠지만 우선은 올해는 안 그래도 최저를 못 맞추는데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숭실대가 올해 2합 4였거든요. 경희대, 건대 이런 학교들이 다 2합 5인데 혼자 2합 4였어요. 그리고 내신도 봤습니다. 숭실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어떤 과는 한 자리 나왔어요. 논술인데 아무도 안 썼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올해는 숭실대 최저 맞추면 거의 붙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만 보러 가면. 고대도 최저를 맞추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지금도 고대가 논술이 생긴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한테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항상 상위권 애들은 한 장이 남아요. 한 장이. 한 장이 남는데 서울대를 쓰기 때문에 연대 논술이 수능전에 있어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매력이 없어요. 그냥 종합했던 것 중에 성대성대 하나 지르고 말고 성대성대를 굳이 논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한 장을 그대로 쓸 확률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고대 준비할 생각하면 논술 준비하다가 혹시나 성적이 안 나오면 연대까지 같이 보려고 늘어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대 논술은 이번에 상위권한테 뭔가 한 장의 기회를 더 주는 혹시라도 정시가 잘 안 나오거나 입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보험 같은 존재가 하나 생긴 거라 볼 수 있고요. 고대는 유형상으로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모든 학교 연대를 비롯한 논술들은 음식을 맛보고 이 음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쪽은 더 짜?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쟤는 어떤 특이성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맛 평가 방법을 알려주고 맛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고대는 지금도 이제 모의 논술 나왔었는데 옛날 논술과 전형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옛날 이제 폐지된 예능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재료를 꺼내갖고 셰프들이 요리를 하죠. 고대 논술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잡아주고 재료만 주는 거예요. 그걸 시행, 예를 들어 샐러드를 만들어서 그냥 뿌릴지, 생선도 생선을 던져주고 회를 할지, 조림을 할지, 구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애들한테 맡겨져 있거든요. 주제만 주고 재료만 주고 만들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논술에 대한 기초가 준비가 안 된 상태는 마지막에서 다급하게 파이널만 준비해서는 어려운 학교입니다. 고대는 확실히.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서강대, 뭐 건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해요. 논술 오래 준비한 애들은 어려운 학교가 붙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거는 똑똑한 애들이 단기간에 파이널 들으면 쫓아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는 학교는 단기간으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리 준비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연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첫해 연대 제가 붙인 애가 수능 등급이 3, 5, 1, 5, 3이었어요. 국어 3, 그다음에 수학 5, 영어 1, 그다음에 탐구가 5, 3. 원래 수학이 5 나올 정도로 못한 애는 아니었는데 수능 점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망해가. 근데 걔가 논술 붙었어요.
작년에 붙은 애도 이제 그 서초고에도 막 수기 보면 뭐 개쩐다 개쩐다 막 쓴 애가 있는데 막 저는 이제 수기 때 그 감격 그 자체를 바라지 뭐 이렇게 양식 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기를 보내라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내줘? 그럼 날 찬양해 이렇게 보내서 이제 애들이 그러면 그 합격할 때 그 감정을 뿜어내죠. 저를 찬양하면서. 근데 걔 등급도 332, 23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대 숭실대학교 연대 갔다고. 낮은 애만 가는 건가? 아니요. 연대는 원래 서울대 가는 데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대는 앞에서 납치한 학교예요. 서울대 갈까 말까 애매한 학교들이 여기 있어서 납치를 하려고 여기 수능 전에 반드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년도 기준으로 연대가 논술을 유형을 확 바뀌었어요. 최저를 없앴죠. 원래 연대도 최저가 굉장히 높은 학교였습니다. 당연히. 제일 높은 학교였는데 최저를 없앴는데 거긴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거죠. 논술로 좋은 애를 뽑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연대도. 영어 포기자랑 수학 포기자가 올까 봐.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 또는 이제 수리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영어 제시문이 나와서 영어를 잘하는 걸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포자를 걸러내는 필터 같은 겁니다. 낮은 허들. 왜냐면 영어 잘 뽑고 싶으면 1-2번을 영어로 쓰게 하면 돼요. 그걸 왜 제시문 하나 주고 걸리겠어요. 수학 문제도 어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거든요. 저는 항상 47초 수업할 때 수리 문제 제가 수업하는데 연대 파이널 할 때 연대 수리 문제 보고 제가 47초 이렇게 부릅니다. 막. 내가 푸는데 걸린 시간. 1분 12초. 그 앞에서 똑같이 풀어요. 굉장히 쉬운 거를 겉에만 어렵게 바꿔놓은 겁니다. 개념 하나를. 어려운 개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수능 나오면 2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수학 포기한 애들은 좀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수학 포기한 애들은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못 푸나 보다 라고 하고 지레 겁먹고 던지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라인으로 내고 있습니다. 작년 문제까지가 진짜 더더욱 그랬는데 올해 더 쉽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수학을 포기한 애만 걸러내겠다는 거지 수학 잘하는 애를 뽑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글로 애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걸 내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대는 영어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웬만큼 쓰게 하는데 한 두세 장 정도 쓸 때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올 거니까 그래도 논술을 쓰겠다는 건 이걸로 내가 못 가는 학교를 가는 것들이라서 네 장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이거 중꺾마 꺾이자는 마음만 있으면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네 장 아니고 한두 장 쓸 때는 연대 쓰는 거 연대를 하는 데 쓰는 건 의미가 없어서 왜냐하면 만약에 최상위권이다 연대 골대만 쓰다 그건 괜찮은데 뭐그 정시로 갔었을 때 권도홍도 관시가는 점수가 나오는데 두 장 쓴 연대를 가겠다. 저는 그건 좀 그냥 성대 서강대 정도 써갖고 최저 있는 학교 써서 떨어뜨리는 학교 쓰는 게 낫지. 굳이 연대를 준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 외엔 내장 이상 쓰고 영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연대는 준비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성대 자료를 만들어 놓고 했고 학교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건 어차피 마지막 파이널 때 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지 지금 자체는 이 유형 변화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뭐지 자수 제한이 없고 이런 것들인데 뭐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뭐 서강대도 3합칠로 작년부터 나아져서 해저 부담도 나아지고 내신도 안 들어간 학교. 그리고 한양대 이제 올해 이거보다 나아졌어요. 한 200대 초반? 천하제일 논술대입니다. 전 쟤들 한양대 잘 안 보내요. 한양대 가는 애들은 공부를 진짜 못해서 근데 논술은 열심히 해서 논술은 괜찮을 때 또는 공부를 잘해서 더 밑에 학교를 쓰는 게 의미 없을 때 전 이 두 경우가 아니면 한양대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대, 이대는 최저가 높아서 특히 이대는 남자애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여자애들은 여대라서 싫어해서 그냥 경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항상. 근데 걔애들은 거의 대부분 쓰게 합니다. 무조건. 4만 6만 맞출 수 있으면. 경쟁률 낮으니까 붙어야죠. 외대 경희대 제가 지금도 명단을 뺐나 모르겠는데 저를 살려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합하면 맨날 이 두 학교에서 10명 넘게 항상 학교생이 나오는데, 제가 외대 경희대 특화되어 있느냐? 아니요. 이 두 학교가 최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대는 2합 4, 경희대가 2합 5기 때문에 애들이 허장 중에서 이 두 개만 남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합격률이 되게 높은 학교고 소중한 학교들입니다. 다만 내년에 경희대가 사탐 한 과목 상위 한 과목 여기 상위 한 과목 돼 있는 게 이제 내년부터는 두 과목 평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이 뭐 경쟁률이 막 인문계열은 110대 1, 수학 문제가 안 나오는 인문계열은 뭐 110대 1이 다 넘어가고 사회계열 또한 60대, 70대 됐었었는데 많이 떨어질 겁니다. 뭐 이건 제 자랑이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논술 준비하는 데 있어갖고 올해는 지금 여러 번 설명회도 지금 저도 저번 주부터 계속 설명회 이곳저곳 나가면서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이전까지보다 훨씬 더 적극도가 많고 또 그 논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상위권도 연대, 특히 고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들도 이제까지 해서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지? 특별하게 애들이 뭐 더 많이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재유생이 많다고 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지금 재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 부분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수능은 이제 망해서 자신이 없는데 최저만 맞춰갖고 논술만 제수를 할게요. 라고 하면 그냥 망합니다. 재수를 할 거면 쟤는 무슨 학원을 다니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능을 전체로 다시 준비를 해서 정시로 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해에 이미 종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논술은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 보러 가는 건 못 보러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종합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가 대충 나와 있는 상황에서 종합 부분은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둘째 재수할 때는 그 학교들 이하로 가긴 싫다고 하면 그냥 논술이랑 수능 정시로 두 가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 공부하기 싫다고 다들 뭐 최저만 수능 공부하고 논술을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붙겠지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은 못 가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지 이게 하향이 없습니다. 연대 붙은 애가 첫 해는 연대가 이제 올해는 요새는 연대가 발표가 나면 수능 다음날 발표해서 애들이 그 다음날 딴 학교 시험 보러 안 가요. 분명히 저도 얘가 연대 붙은 애 올해도 연대 붙은 애가 딴 데 가면 분명히 시험 붙을 건데 안 갑니다. 당연히 누가 가겠어요. 더 좋은 학교가 없는데. 근데 연대 붙은 애 그때도 6개 썼었는데 외대 하나 더 붙었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대, 서강대 붙은 애도 성대부터 시작해갖고 서강대, 그 다음에 뭐 외대, 중대, 이대 다 썼을 건데 성대만 붙어요. 심지어 한양대 붙은 애가 인하대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애들은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은 정시로 건동도 못 갑니다. 중대, 경희대, 그러니까 경희대, 외대를 시험 보러 맞춘 애들은 정시로 가면 인서울도 힘들어요. 뭐 인하대, 뭐 단국대, 국승사 이 정도 학교를 논술을 보러 가는 애들은 4년제를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는 재수생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결사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제 아들한테 1년 동안 저한테 배웠던 애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놀다가 공부 좀 하다가 6월 달부터 오라고 합니다. 늦게 온 애들은 3월 달부터 오라고 하고 혹시라도 재수한다고 하면 우선 수능 준비를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고3 때 안 했었다. 그러면 똑같이 현역이랑 똑같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맞고요. 1년 동안 어디서도 준비를 충분히 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처음부터 초기 초반을 다시 하는 건 더 흥미만 떨어지기 때문에 한 3월, 6월 그때부터 논술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고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고대를 생각하면 3월쯤엔 다시 오는 게 괜찮겠네요. 제가 준비한 것들은 거의 대충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거나 있으면 뭐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그 시간표 좀 알려주실 아, 더 무슨 수업 하시는지? 예, 예.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이제 메디스카이 랩에서 수업을 평일에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타이밍에 수업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지금 딴데 수업들은 이제 나중에 대형 강의가 되면 뭐 조교들도 수업을 하고 하는데 그 메디 스카이랩에서 수업할 때는 제가 그냥 딱 8명 정원을 딱 채워서 1년 동안 그냥 뭐 누가 혹시 중간에 아웃되거나 빠져나가면 그다음에 대기자를 받거나 하겠지만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고 혹시라도 대기자가 뭐 많이 늘어나 3반이 늘어나가면 다른 요일에 반 하나 더 여는 한이 있어도 논술은 저는 평일에는 수업을 많이 열진 원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파이널 기간이 돼버리면 그 평일 동안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파이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규반 진행이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9월 달까지는 파이널 일정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규반 일정은 다 똑같이 가니까 이번에는 저는 이제 메디스카랩에서 수요일 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그때쯤 우선 오픈해갖고 이제 개강할 예정이고요. 아마 지금 계획은 1월 초? 1월, 1월 그 다음 주? 지금 일정이, 예, 1월 한 개강하면 3일부터 또는 10일, 이 이틀 중에서 1월 10일 날 개강하는 게 맞겠네요. 그때쯤부터 개강하는 걸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말에는 이제 대치에서는 이제 위더스 학원에서 저녁 때 토요일 저녁에 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대치가 이제 토요일 날은 오후에 영통,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수지,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마포,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 일산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선 대치에서 수업하는 거는 위더스랑 지금 메디스카이랩에서 그 두 타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지금 대치 분들만 오시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럼 이제 예, 채팅창에 받아치긴 했는데 예, 예, 위더스에서 토요일 저녁 6시에서 10시 반이 있고 예, 그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오후가 어디요? 오전이었나? 금요일 6시부터 10시가 수지 대치강에서 합니다. 금요일 6시에서 10시가 예. 수지 대치가 그 다음에 토요일 1시 30분부터 5시 반 30분이 영통 대치강. 1시 30분이 영통 대치가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가 마포 대치강. 1시가 마포 대치가 그 다음에 일요일 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오후 타임이랑 6시부터 10시까지 이 두 타임이 일산에 깔려 있습니다. 유니스 타임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럼 이거는 전부 뭐 진도가 똑같나요? 어떤 커리큘럼이 좀 다른가요? 지금 두 개 있는 반들은, 그러니까 네. 일산에도 두 타임이 깔려 있으니까요. 네. 지금 5월 달까지는 다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5월 달까지는 기초 유형이라서 2순환까지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3순환부터는 연대를 들어가는 반이랑 그 외 반, 그러니까 연고대 반만이랑 그 위에 반이 달라집니다. 음, 그래서 그 전 반 구성으로 봐서 저는 그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일산은 이제 명문대반 하나, 연고성반이 하나, 연대반이 하나 있었고 음, 마포는 연대 애들이 대주로 일찍 시작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마포는 연대반으로 갔고요. 음, 수지는 명문대반으로 갔습니다. 음, 그리고 마포에서 애들이 근데 이제 한 중간에 시작한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걔네들을 위해서 한 10명짜리 반을 목요일 날 저녁 때 그래서 고 5월 달쯤에 새로 재개강을 했고요. 음,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인원이 갈라져서 연대반과 그외반이 이제 분업이 될 거면 아마 새로 그래서 시간이 지금 평일날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음, 아마 그때 더 개강을 하든지 음, 아니면 딴 그 주변으로 이동시켜서 수업 듣게 합니다. 음. 그 아마 다른 본인 질문 주실 동안 제가 좀 몇 가지 단골 질문들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네, 약간 팩트 체크 내지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리큘럼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네, 그래서 뭐 우리 애는 연대 하나, 성대 하나 쓸 거다. 예를 들면 논술은 예, 예. 그러면 연대반, 성대반 두 개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축구 대비를 할 때 이제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을 만나면 브라질 대비 전략을 짜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항상 똑같이 슈팅 훈련하고 그다음 달리기 훈련하고 체력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5월, 6월 달까지는 당연히 기본의 논술 기본 왜냐하면 유형들이 나중에 뭐 성대, 뭐 연대 이런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뭐 비교, 설명, 비판, 견해, 대안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라서 우선 5월까지는 기본형 준비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연대반은 지금 연대가 이런 기초 유형들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들이어서 한 5, 6년 전 연대 유형이 바뀌기 전에는 뭐 연대를 준비하면 다른 데는 뭐 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를 준비한 애들은 연대반을 분류하는 이유가 연대 특성 때문이 아니라 연대를 준비하면 영어제 시문이랑 수리논술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대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그것까지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제 시문이랑 수리논술을 매번 연습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 차이에서 분리하는 것들이지. 특별히 막 연대만 영어제 시문 수리 문제라는 그 특성 때문에 약간 분리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대략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그냥 공통반을 다녀도 상관없다.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뭐 인기학과를 가는 애들이 논술을 더 잘 쓰냐. 뭐 이런 미디어 가는 애들이 뭐 비유가 좀 그런데 요새 사학과 인기 없으니까 사학과와 그렇죠. 논술을 잘 쓰냐.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네. 원서 쓸 때 응.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인기학과 애들이 예를 들면 더 그래도 좀 잘 사는 애가 오지 않을까. 최소한 공부라도 잘하는 애가 오겠죠. 라고 해서 저는 원래 이제 비인기과를 원래 추천합니다. 학교를 쓸 때. 음, 우리는 학교를 가야지. 학교는 바꾸기 어렵지만 음, 가서 최대한 뭐 전과는 안 되더라도 독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 음,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고 인기학과 인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몰리고 공부를 더 잘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똑똑한 애가 더 많다 고정 굳이 따진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부분에서 힘든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뭐 개인 차가 있는 거지 크게 뭐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음. 세 번째가 국어를 잘 못한다. 예를 들어 수능 국어가 잘 안 나온다. 뭐 내신 국어가 약하다. 그러면 논술도 힘든 거 아니냐? 어떤가요? 이 두 상관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국어를 못하니까 논술을 보러 오는 거겠죠. 그래서 수능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오는 것들이 있어서 네.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도 약간 궁금해하는데 저는 논술과 국어랑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애들이 논술을 하면 국어가 올랐다는 애들이 간간히 나와요. 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예 그 정도로 글을 읽지 않다가 음, 일주일 동안 계속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좀 독해하는 생각들이 글을 많이 읽게 되고 써보면서 그 독해력이 약간 늘어서 시험 잘 보는 것들이지 이 두 개는 크게 연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음, 국어는 읽은 다음에 그 세밀한 독해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는 거라면 음, 논술은 그 긴 글에서 결론 찾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물어본 논지에 대한 답을 하는 거라서 음, 뽑아내는 정보량이 다릅니다. 막 세밀하게 막 추론하고 막 어려운 걸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해서 답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라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음. 다음에 네. 그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수리논술인을 학교 쓰는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논술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 음, 예를 들어 한양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문인데도 그 상경계열 이런 수리논술 나온 학교들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첫 해에 문과이과 폐지됐었을 때, 아니 그 전에도 한양대 상경계열이 아까 말씀드렸지 한양대 인문은 막 200대 넘어가는데 거기는 막 50대일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과 애들이 우르르 왔었어요. 음, 그랬었는데 그때도 문과 애들이 거의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과 애들이 아예 인문 논술을 하나도 준비 안 해들 만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하면 아예 글을 못 씁니다. 저는 이과 애들 글 보면 딱 이과 애들 한 번 바로 티나요. 음, 근데 이과 애들은 안 써봤기 때문에 처음에 못하는 거지 음, 쓰다 보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수리논술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게 음. 이과에서 문과로 인문논술 한다고 넘어온 애들 중에서 수학 잘하는 애가 별로 없습니다.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온 잘하는 게 거라서 거기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지금도 막 4등급 넌 이과인데 왜 4등급이야 맨날 구박하긴 하는데 문과 지금 이과 중에서도 문과 인문논술 본 애가 저희 애들 이번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크게 수학을 잘하지 않아서 다만 그냥 쉬운 학교들, 그러니까 수포자는 당연히 없죠 이과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대나 뭐 중앙대 이렇게 수리논술이 좀 연대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학교 쓸 때는 괜찮습니다. 음, 유리한 경우가 있긴 한데 왜냐하면 거기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음, 다만 어려운 수학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한 건데 음. 이과라고 해서 다 수학 잘하는 게 아니라서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포기했다 안 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서너 가지 이제 제가 평소에 상담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네, 저희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대나 홍익대는 최저도 좀 학교 레벨에 비해 높은 편이고 네, 최저 맞추고 그 답안지 끝까지 쓰면 잘 붙어요. 이렇게 예. 말씀드린 편인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를 유일하게 여자애들한테 선생님 3학육이 두려워요라고 하는데도 제가 중대말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음, 이대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진짜로. 음, 왜냐하면 김현 쌤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레벨에 비해서 최저가 너무 높아요. 음, 그리고 특히 요새는 이대 인문2는 경제지리가 나온다고 했고 아예 수포자에 다 집어 던지기 때문에 옛날엔 그쪽 쓰는 데 있어갖고 경쟁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번에도 파이널 하면서 이대는 한 자리일 거라고 지금 실질 경쟁률 가서 저도 얘기했어요. 끝까지 쓰고 왜냐면 제가 올해도 작년 문제를 수업하면서 봤는데 작년 붙은 애가 제가 풀면서 생각했어요. 얘가 이걸 어떻게 붙었지? 아, 대충 모르는 걸 다 못 쓰니까 남은 애들 별로 없어서 최저 맞추고 끝까지 쓰면 이제 그러니까 실수 나머지 부분에 잘 쓴 부분이 있고 다 못 쓰는 부분을 다 쓰기만 했으면 괜찮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맘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한 두 달 정도 수업해 보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좀 보인다라는 얘기가 네, 들거든요. 예, 맞죠? 맞습니다. 음,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연성으로 자르지 않고 제 연대나 뭐지?
저는 이제 성대보다는 성대는 단기간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음, 서강대 중심으로 봤었을 때 상대 글 어렵죠. 잘 쓰는 애들이 가야 되는 학교들이 있고 음, 그 다음에 그냥 연습하는 학교들 가는 애들이 있었을 때 딱 음, 학교 아직 한 두 달 음, 정도 보면 그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막 그 아예 막 절대로 뭐 앞에로 차이 나도 되는 게 아니라 한 8 정도 내면 어느 정도 이제 애들이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애들이 있고 위에서 안 되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끊어주죠. 안 그래도 제가 아까도 중꺾마랑 확인했었지만 마지막에 한 6월, 7월쯤에 연대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연대 하고 싶다고 해도 제가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내립니다. 음.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사기꾼이죠. 걔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질이 있긴 있어야 되는군요. 어려운 학교를 가려면 확실히. 이게 어려운 학교는 그래서 이제 한 계속 뭐 1년, 2년 더 하면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음, 늦게 왔었을 때는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요 차이도 되게 덜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막 6월, 7월 달에 왔는데 시험이 이제 12번 받겠다 시험 봐야 되는데 위에 학교를 바로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쟤는 원래 연대반은 저는 한 7월 달부터는 신규를 잘 받지 않습니다. 재수생들. 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요. 논술이 뭔가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히려 학종보다. 그래서 추석 때쯤 보면 한 7, 80%는 우리가 맞춘다. 어떠실까요? 굉장히 우수한 애들에서는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럴까요? 중하위권에서는 이게 막 뒤집힙니다. 저는 진짜 아,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쟤는 반드시 붙어야 돼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막 에이스반 있잖아요. 막 저희 첨삭대에 돌려도 우스다반 올라갈 때 막 제가 음, 맨날 우스다반에 해도 똑같은 애가 계속 오면 애들 기죽는다고 제가 컷하거든요. 얘 그만 올리라고. 음, 그런 제가 채점을 하든 첨삭에 대해 채점을 하든 항상 우수한 애가 있는데 걔가 반드시 붙는 게 아니에요. 음, 최저를 맞춘다 하더라도. 근데 얘는 예를 들면 이제 가끔 잘 쓰고 대부분 못 쓰는 애. 한두 번 저는 아예 처음부터 못 쓰면 그건 선생 잘못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복이 심하거나 아니면 항상 잘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독해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걔가 시험장에도 턱턱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갖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알면 제가 확실하게 안다고 그럼 어머니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으면 전 진작에 그만두라고 보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감식 쓰고 합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잘 쓴 애들이 붙어나는 게 높죠. 근데 그게 이쪽도 100%가 아니고 밑에 걸 그러니까 저 80% 맞춘다 하더라도 20%에서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걸 몰라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 떨어져라고 했는데 붙어라고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지 떨어져 뭐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가는데 붙는 애를 그냥 시험 못 보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특별히 이제 막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저도 좀 조심해서 드려야겠군요. 본인한테.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선택할 때 요건데, 예, 유명한 메이저 학원을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저는 뭐 소규모 학원이 부티크 학원을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 추천하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좀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는 작은 규모에 가는 게 좋고, 뭐 7, 8월이나 추석 때쯤 되면 자기 위치를 알려면 좀 큰 반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네네. 잘 말씀드리는 건가요? 예, 예. 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는 특히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요새 MBTI 기준으로 하면 이 애들은 메이저원 가서 선생님과 딱 결이 맞으면 괜찮습니다. 일하고 큰 학원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아이 애들은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 가서 질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고 그걸 딱 수업 들으면서 혼자 좋아하면서 잘 따라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 그냥 한두 번 있다가 질문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다 오면 그런 아이들은 아예 늘지 않고 논술 자체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땐 당연히 직첨해준 학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큰 학원들도 그러니까 저도 이 두 개를 전 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산에는 40명짜리 수업다고 아니면 딴 데는 8명짜리 수업다고 이렇게 작은 수업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가 보여요. 예를 들면 딴 데 어디 가면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일산에서는 제가 큰 학원인데 음, 막 수지 같은 데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저 큰 학원으로 옮길게요라고 하면 난 큰 학원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이제 고기 차이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굉장히 잘 맞는 애들도 있었고, 음, 근데 걔네들이 메이저 학원이라서 맞는 특성도 있었고, 제가 소수라서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체해서 봤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 맨날 하는 말이지만 사바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바사. 그러니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음, 와서 이제 그냥 어머님들이 자기 그 애들을 성격은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음, 와서 적극적으로 해서 막 저는 원래 이제 제 특기가 가스라이팅이라서 저는 이제 뭐 멱살 캐리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제 음, 그런 스타일이 맞는 애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람 적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조용하게 원래 이제 저 추석 특강 때
제 애들은 저보면 웃는데 그때 처음 온 애들은 저보고 운 애들 저보고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이제 지금 듣고 나서 쟤는 우리 보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큰 학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은 학원에서 아,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최근에 받았는데 재수를 하긴 할 건데 학교 다니면서 취재 없는 논술만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네. 말릴까요? 하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들 아예 학교가 아마 상위권 학교면 네. 원래 제 애들도 한양대 밑에 논술로 합격한 애들은 전원 한양대에 씁니다. 근데 거기서 연대랑 무슨 그냥 수학이랑 영어를 수학도 하겠다라는 애들 연대까지 쓰는 것들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논술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보고 재수한 애들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전부터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최저 없는 논술로 재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정반대로 이제 최저가 하도 다 깨지고 논술이 자신이 없으니까 논술은 최저 없는 것만 쓰겠다라고 해서 재수한 애들도 있어요. 아예 별개로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교를 다니고 반수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괜찮은데 그냥 뭐 생재수 아닌 학교를 반드시 오시고 싶은데 논술 안 보고 최저만 간다? 그건 너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추천하지 않고 연대, 한양대 이런 도로 학교를 대수하겠다. 저는 그건 당연히 추천합니다. 애들이 이미 합격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확신이 없다가 내가 논술을 붙었는데 한양대랑 연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건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육론술 얘기하잖아요. 이제 수시에서 네. 육론술은 보통 이게 말려야 한다고 저도 좀 말리는 편인데 선생님 어떠? 이- 이게 육론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수능 논술을 그러니까 내신 제가 맨날 육론술 쓸 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12년 동안 딴 데서 공부하다가 인생을 나한테 맡기냐. 이건 너무 불합리한 일 아니냐. 그러면서 막 육농술 쓰면서 수능은 최저만 하겠다고 하면 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맨날 말리는 편이긴 한데 육농술을 쓴 애들은 딱 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 때 육농술은 내신을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수능이 잘 나올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 나와 있는데 종합을 쓰면 납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밑에 학교 쓸 필요가 없죠. 거기서 맨날 학교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맨날 말씀드린 이렇게 돼서 위에 있는 학교들을 정시고 이게 수시인데 만약에 수시가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절대 응능수를 쓰면 안 됩니다. 정시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더 밑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요 학교들을 가는 것들인데 정반대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쪽에 이런 학교가 나왔을 때 전 육능수를 주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쪽에 있는 학교들을 못 쓰게 합니다. 담임들이 여길 쓰게 하거든요. 여기가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정시에서 망해도 안 가는 대학을 수시로 납치해서 가버리니까 그럼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만 제가 육론수를 쓰게 하지. 그거 말고는 육론술은 그리고 나중에 지가 막 잘 하다 보면 막 자신감이 생겨서 육론술 쓰는데 저는 내신이 괜찮거나 확률이 있으면 저는 말리는 편이고 육론술 쓰는 애들은 주로 정시로 음. 수시가 별로 준비 안 돼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육론술을 씁니다. 뭐 제가 평소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다 오늘 좀 여쭤봤던 것 같고요. 네. 다른 질문들이 없으시네요. 없으셔서 혹시 혹시 선생님 연락처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개인기 여기다 제 번호를 올리면 될까요? 채팅창에 하나 혹시 또 직접 예, 연락 주시거나 뭐 있을지 몰라서 예, 저희가 수업 중에 전화 잘 못 받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아마 콜백을 주실 겁니다. 네. 네, 이게 선생님.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저한테 DM으로 왔어요. 그런가요? 다시 아, 올릴게요. 잠시만 모두 얘기할게요. 네, 네. 네, 요 번호로 뭐 오늘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은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지방 어디쯤이시죠? 부산은 제가 이제 대구랑 포항이랑 줌으로는 제가 수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수업이 너무 이렇게 압축되는 제약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따로 녹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은 뭐 대구나 포항에서도 오긴 했었었는데 걔네들은 옛날에 막 다 KTX 뭐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가 되게 미안해했었던 그랬고 줌으로 제가 따로 그걸 제공하진 않습니다. 죄송해요. 이 지방이 논술 인프라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학교 쪽이 논술 인프라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인수점도 첨삭이 껴있고 그래가지고 네, 좀 맞습니다. 온라인 하기가 깜박 쉽지 때문에 않아요. 특히 그래요. 저희가 메디스카이가 저기 센텀에도 저희가 어쨌든 브랜치가 하나 있어서 아, 아마 그런가요? 저희가 또 윤활유 대표님도 그쪽에서 아마 또 약간 계획 주신 것 같아서 요거는 저한테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구 이쪽이면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대구가 아니라 부산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구는 또 저희 또 동료 2명 출강을 하고 계셔서 네 방금 요 분은 여기로 저한테 좀 문자를 남겨주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시면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예, 효연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또 아유, 아닙니다. 소중한 기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